주민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1년에 몇 명씩 죽어나가니까. 여기 아픈 사람 엄청 많아. 죽은 사람도 많고. 원인이 딱 뭐라고 밝혀지면 좋은데 밝혀진다고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더니 하나둘 죽었다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8명. 이게 이야. 게다가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심장, 피부 질환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의 증세에 대해 환경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치워놓고 나서 인제서 검사한다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거 하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다. 백날 해봐다. 일명 죽음의 마을이라 불리는 4월 마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천 4월 마을 주민들에겐 너무도 먼 이야기랍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네, KBS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집을 아주 아담하게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아주 화초를 아주 많이 이게 가꾸시네요. 집안 곳곳에 화초를 놔둔 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라는데요.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닫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이 또 차단을 또 시키고. 네,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이 동네가 다. 그녀는 왜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걸까? 근데 공기가 이렇게 나쁩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감기가 자주 오더라고요. 감기가 자주 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저씨 보고 아이고 감기약 좀 사라 검단에 가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탑병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탑병에 나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목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목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을 뛸 거 아니에요. 띄어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쪘어요, 이렇게. 네. 5년 전 갑상선암 수술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답니다. 다 그냥 저기 속이 안 좋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약을 이렇게 놓고 먹어요. 저다 놓고. 네. 과거 약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권순복 씨. 이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안 된대. 암 환자에 뭐 어디서나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특별히 좀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까? 이 동네는 그렇죠. 이제 보면은 보균자가 이제 많죠. 이 동네? 갑상선을 가진 사람들이 70%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 사람들도 저같이 수술할 줄 그것도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암. 담낭. 이사 간 지 2년 만에. 권순복 씨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하나둘 암에 걸린 겁니다.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장선자 씨. 저 건강이 어떠세요? 저는 암이 2008년도에 유방암이 이렇게 오른쪽에 와서 절개를 했어요. 유방암 수술하셨어요? 네, 2008년도에? 18년도 1월 달에 또 이제 검진 1년에 한 번씩 검진으로 다니는데 네. 또 한쪽이 또 뭐가 생겨서 또 수술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한쪽에서만 발견됐던 암덩어리가 다른 쪽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항암 치료만 32번. 갑상선암, 폐암, 담도암 등 한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15명의 암 환자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체 원인이 뭘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저 일 하나도 안 하죠. 이거 취재 나온 뒤로 일들을 안 해요. 그래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지금 뭐 그렇지 않은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아유,
밤새 일해요. 24시간. 밤새? 24시간. 그거 잠을 잘 수 있나요? 못 자죠. 아이고. 그러지.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기 앞에 쓰레기 차가 하루에 한 2, 3천 대씩 지나간다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없으면 저게 무슨 전제를 하겠어요. 네. 저 전제할 네. 일이 없지. 저게 네. 왜 전제를 하겠어요. 예. 20년 전 마을 인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면서 제조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빻아 재생하는 순환골재 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폐기물 처리장이 설립된 건데요. 쉬운 2가구가 사는 마을에 165곳의 공장이 생긴 겁니다. 주민보다 많은 공장 수. 게다가 생활도로에 대형 트럭이 다니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월 마을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금속 수치가 4배가 높은 상황. 이런 데가 이렇게 쇳가루가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먼지 같아도 쇳가루 새겨졌다니까. 이거 봐요. 저 붙은 게 다 쇳가루예요? 다 쇳가루요. 이게. 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돼.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는 쇳가루. 주민들은 매일 쇳가루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리 와봐요. 심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에서도 쇳가루가 나온다는데요. 그저 자석을 갖다 댔을 뿐인데 다량의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떼어내자 자석에 이끌려 저절로 붙는 상황. 아이, 쇳땡이라니까요, 다 이게. 이거 막 굵은 놈도 오고 쬐끄란 것도 오고요. 거꾸로 해보셔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자, 왜 떨어져? 이게 이렇게 붙으니 말이오. 이거 농사진 거 누가 애들이 먹겠다고 허겄어? 안 먹지? 응. 이렇게 손모가 이렇게 병들었더라고 다. 농작물까지 망친 쇳가루 어디서 오는 걸까? 주민들은 마을 내에 공장에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예, 이거 봐요. 따라오죠? 땅으로 닦게, 땅으로 좀.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 봐요. 따라오죠? 이게 다 쇳가루입니다. 이게 따라오잖아요. 내가 안 댔잖아요. 땅에다 안 댔잖아. 무슨 뭐 개미가 들러붙는 것 같이 따라오네. 어머, 이것 좀 봐요. 이 쇳가루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랍니다. 이것 때문으로 해서 암이 올 수도 있고 뼈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도 오고. 이게 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살겠냐고. 이 동네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다 죽은 년에 이거 뭐 결정을 지어줄 거예요? 쇳가루에 뒤덮인 4월 마을.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쇳가루를 막아내기 위해 하루하루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공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초소입니다. 보시면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모든 것이. 그죠? 이 앞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 공장에서 냄새 피고 막 연기 나고 태우려는 것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태우는 것 같답니다. 밤마다 발생하는 은밀한 행동에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엄청 여기 대단한 동네예요. 주말에 저 공무원들이 좀 근무 안 하는 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더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뭐 좀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게 단속이 좀 그걸 피해가지고 미뤘다가 이제 그날 주말에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불침번까지 서며 감시하는 주민들. 공장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 산업 사장님이 절들어 밤길 조심하래요. 아,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직접- 여기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 직접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라지면은 산업 사장이 나 죽인 줄 알아라. 내가 어떻게 그랬겠어. 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한 업체가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것. 게다가 환경 피해를 이렇게
자꾸 신청하고 지자체에 자꾸 요구하니까는 그나마 가림막을 설치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피해가 마을로 다 들어왔어. 아, 가림막도 없이? 그럼 100% 가림막 없들었어요. 그러면 행정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후 관리를 못했으니까. 허가 내준 것도 잘못이지만은 네. 사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쇳가루가 가장 많이 날린다는 건축 폐기물 공장입니다. 쟁문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벽도 그냥 굉장히 사무실에 함정을- 앞에 가려놓은 예, 저렇게 다 가려놨군요.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저 너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호출은 가는데 대답이 없네. 이게 마이크가 되나요? 마이크가 되니까 이렇게 뚫어놓는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네. 여보세요? 공장 안에서는 묵묵부답. 아무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아무 두들기는 소식도 없어요? 근저 안 나오는 거죠. 버스가 나오고. 여기서 다 보죠, 그 사람들은. 아, 안에서 다 보고 있다고요? 목들이 이게 짜는 거 이거. 거대한 철문 사이로 보이는 건 벽돌뿐.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대의 덤프트럭이 공장 근처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해당 업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들어가는데. 아, 초인종 누르면 문 열어줘요? 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아, 근데 아까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어요. 나오는데? 예? 이거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그런데 잠시 후 제작진이 자리를 피하자 거대한 문이 열리더니 공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와와 벽돌을 제조하는 업체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KBS 제보자들의 윤하경 작가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취재를 거부한 상황. 그렇다면 또 다른 공장은 어떨까? KBS 제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찍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니까 찍어요. 취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체들. 공장 내부에 대한 취재를 꺼려 했는데요. 다른 공장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폐쇄적인 상황. 대체 무엇 때문에 대부분 취재를 거부하는 걸까? 골치 아프지. 지금 해보면 찢어도 보면 골치 아프지. 아니, 다 깨끗이 해놓고 부를게. 깨끗이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그러면 명함에 하나 주셔. 설득 후 공장 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들어오는 물량이 14톤. 이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는 일단 생활 도로인데 그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이런 사소한 공장에 있는데도 보면 뭐 제품을 완성했을 때는 차가 뭐 불러가 제품 싣고 나가고 뭐 이래 하더라고. 그래 따지고 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 이 자체가. 3년 전 인수받아 플라스틱 사업을 시작했다는 대표. 그렇다면 공장 직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아프다고 하면 그 아줌마들이 일을 못하죠. 그 아줌마들은 뭐 매년씩 되는데 뭐 피부병 그런 게 없어요. 걸리면 이 사람들이 먼저 피부병이 걸려요. 하지만 주민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7년 전부터 호흡기를 착용하고 사는 권순천 씨. 건강에 자신했지만 질병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답니다. 산소호흡기 이거를 계속 차고 사시는 거예요? 아까 때는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숨이 차서.
이 안에서만 그 2층 내려가지도 못해요. 24시간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거 이야. 권순천 씨가 진단받은 병명은 폐질환입니다. 폐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결국 아내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상황. 아유, 완전히 이게 머리도 내가 감겨주지, 머리도 감겨주지, 발닦고 다 닦여줘요. 완전히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숙이면은 숨이 차가지고 내가 죽었어.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나도 힘들어요.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아 여기 이거요. 이거. 여기 갯벌에. 여기 갯벌.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바다가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았더랬는데 여기가. 아유. 예전에는 마을에 갯벌이 있어 수시로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7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4월 마을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내에 공간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온 지 20년 만에 죽음의 마을로 변했습니다. 갯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도권 매립지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165개의 공장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조업소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안 해준다고 하면 당장 이제 사유 재산을 침해하냐, 니네들이 무슨 권리로 하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심의를 통해서 뭐 정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제한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한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공기전말에 수도 매립지 들어오고 나서는 개판이 됐어. 완전히 나도 병들었는데 뭐. 아니 이거 찍어줬어. 이종순 씨 또한 쇳가루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왜 이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약을 별약을 다 써도 안 들어요. 어느 날 다리가 간지럽더니 습진이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이래요. 심은 게는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심은 지는. 그전에는 건강했어요. 생계는 안 아팠어요. 나는. 병원에서조차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비슷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신랑은 이암 수술 받았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있으면서 막 몸이 다 가렵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면 이렇게 다 돼. 5년 전부터 갑자기 피부 질환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가려워서 이렇게 다 그래요. 긁으면 다 이렇게 되고 가려워갖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면 또 다른 데 또 나와요. 여기 또 있을걸? 모두 원인 불명.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잦은 질병에 32명의 주민들이 모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루미늄 과잉으로 나왔고 유해물질인 수은과 납 또한 높게 검출됐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공장들 없고 그냥 사람들 살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딴 건 없어요. 20년간 쇳가루 공포했던 주민들. 어서 오세요. 드디어 2년간 기다려온 날입니다. 2018년 4월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아마 마을 주민들이 오늘 이 결과가 굉장히 오래 지연돼 가지고 나온 거라서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뭐 8월 달에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좀 늦게 나온 거죠. 이번 조사 결과로 주민들은 원인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을을 보시게 되면 37가구가 이거는 주거에 부적합하다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게 대충 한 71.2%니까요. 3분의 2 이상이 주거가 부적합하다. 대기오염에서는 중금속 8개 항목 중 7개의 수치가 타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인위적인 배출에 의한 영향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대기오염도가 심한 4월 마을 주민들의 건강 평가는? 4월 주민들에서의 어떤 유해물질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그렇지만 이제 암 발생은 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해도 수치 미달이라고 자꾸 노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다 백날 해봐다. 지금 간막에 다 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치워놓고 나서 인제서 검사한다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주민들은 이번 조사 방법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 풍파 결과 나왔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저거요. 전혀 안 믿어요. 날 개인문 역학조사하고 우리가 할 때부터 뭔지 나는 날 와서 하라 이거야. 왜 꼭 그런 날만 와서 하냐고. 오늘 하는 거는 절대 우리는 못 믿어요. 작은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집안 내 옆에 있는 조카애도 담낭암으로 죽었고 그런 사람은 다 어디서 하소연을 어디다 해야 되겠어. 나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4월 마을.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쇳가루 공포와 싸울 뿐인데요. 너무 청소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부지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깨끗한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먼지가 비 오면 같은 거 떨어질까봐 청소해놔요. 너무나 많이 입으셨다면서요? 유해물질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온 집. 이번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올 수 있다는 약간 불안의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이게 어디 큰 암이 아닌가 큰 병이 아닌가 불안 요소 정신적으로 그런 게 그렇게 항상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도 오고 여기 이걸 보면은 동네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발표 어떻게 보세요? 꼭 암이 걸려서 죽어야만이 치료를 하고 죽어야만이 저희가 질병인지 저희는 그거를 환경부에다 묻고 싶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이미 암이 걸리면 사망 선고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암이 걸리기 이전에 벌써 이미 우리 몸이 그만큼 조금씩 썩어 들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살 수 있게 좀 하루를 살아라도 이렇게 좀 맑은 공기에서 우리가 좀 창문 좀 열고 살 수 있게. 인천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4월 마을을 포함시켜 이주 대책을 마련한답니다. 하지만 20년을 공포 속에 살아온 주민들이 앞으로 2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비소와 카드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암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또 이거 자체가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기 때문에 만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어서 이주하시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딴 지역에 가서 암 발생이 되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추적을 못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암 발생 숫자만 갖고 이 지역이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에 있는 조사 방법의 한계인 거죠.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것. 이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넣은 건 경제 성장만을 바랬던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주민 숫자보다도 많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산업 경제상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다르게 이 마을 주민들은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린 사월 마을.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